안녕하십니까? 1주차 3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기본 구조와 기능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교세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신경에 뉴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친구가 등장했네요. 신경교세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냅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좀 배웠는데요. 시냅스와 정션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라는 말과 패스웨이, 중추와 통로라는 말이 쓰여지는데요. 세포를 통해서 어떠한 개념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클레우스하고 갱글리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용어들은 PNS, 어떤 용어들은 CNS 용어예요.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널브와 트랙인데요. 널브와 트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로글리아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신경교세포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수많은 뉴런들로 이렇게 뇌와 척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뉴런이 하나 있습니다. 또 뉴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뉴런들이 서로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뉴런들을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요. 영양도 공급해주고요. 죽은 뉴런 치워도 주고요. 말하자면 연극이나 영화에서 주연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조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보면 뉴로글리아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뉴로라는 것은 신경을 뜻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글리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글리아라는 말은 요즘에도 쓰고 있는데 글루라는 말로 지금 바뀌어 왔습니다. 글루라는 말은 뭘까요? 접착제, 본드 뭐 이런 걸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벌써 예측하셨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얘네들을 연결해주고 잡아주는 마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뉴로글리아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의 역할을 실은 굉장히 역할이 많은데요. 1, 2, 3, 4, 4가지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둘러싸고 있고 지탱해주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뭘 하냐면 어떤 영양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넣어주고 해서 뉴런 세포가 살아주도록 서플라이하는 역할을 해준다. 공급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건 뭘까? 인슐레이트라는 말은 절연이라는 건데요. 절연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해요. 갑자기 왜 전기 얘기가 나왔을까? 자, 뉴런에는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요. 뉴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신호 전달을 뭘로 하냐면 전기적 신호로 합니다. 근데 그 전기적 신호가 가려고 하는데 새 나가지 않도록 잘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글리아셀이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포가 아주 병들었어요. 그러면 죽이기도 하고요. 또 다 죽었어요. 가져다가 버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파괴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리아셀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글리아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뉴런을 찾아보세요. 뉴런이 여기 지금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뉴런이 한 3, 4개 정도 보이죠? 이게 뉴런 하나 있고 또 뉴런 있고 정확하게 생긴 건 뉴런은 한 2개 정도로 보입니다. 이 뉴런들 사이에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조그맣게 생긴 것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바로 이 뉴런들이 글리아셀입니다. 어떤 셀들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어떤 셀들은 뉴런 양쪽에서 붙잡고 지지를 해주고요. 어떤 뉴런들은 죽은 뉴런들 끌어다가 갖다 버리는 일도 하고요. 어떤 뉴런들은 감싸면서 전기가 새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류가 있나? 첫 번째는 희소돌기 악요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를 볼까요? 올리고 긋고요. 덴드로사이트입니다. 자, 올리고라는 것은 대략 한 10개 정도의 뜻인데요. 그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희소라는 말을 썼어요. 돌기가 좀 더 많아야지 그거밖에 안 되나? 자, 그 다음에 덴드로라는 말은 지난주에 배웠던 돌기, 가지, 덴드라이트,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트가 별로 없는 세포, 사이트라는 말은 세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소돌기 악요세포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슈반셀이라는 셀이 있어요. 이 슈반셀이라는 셀은 지금 보시면 여기 세포 가운데 보면 파란 게 보이고요. 그 바깥쪽이 가운데가 빨갛고 바깥쪽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건 왜 감싼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세포가 전기를 나르는데 그 뉴런이 나르는 전기를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엔 아스트로사이트입니다. 별 악요세포라고 하는데 아스트로라는 말은 별, 스타를 뜻하는 말입니다. 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 성자를 따서 성, 형상을 딴다, 상. 그래서 성상세포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랗게 큰 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펼쳐져 있는데 동그랗게 큰 거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림, 브레인이 있죠. 브레인이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중추신경계, CNS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CNS고요. 그 밑에 있는 네모상자로 되어 있는 거에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말초신경계 PNS. 이 신경교세포의 종류는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조금 이름이 다르고요.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것을 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PNS에 첫 번째는 슈반셀이라는 셀이 있죠. 슈반셀, 슈반세포. 슈반셀의 기능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집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집 형, 시스, 엑소넬을 싸고 있는 어떤 마리집이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재생과 촉진을 분비,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아까 절연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세포를 엑손을 감싸면서 전기를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것이 바로 마리집입니다. 자, 그럼 그 마리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PNS에서는 누구냐면 슈반셀이라면 CNS에서는 다른 친구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세포들이 뭐가 있나 볼까요? 첫 번째, 미세 악유세포, 마이크로글리아. 뭘 합니까? 청소한다. 청소 뭘 했어요? 포식작용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세포가 병들어가면 잡아먹어요. 포식이죠. 그 다음 청소는 뭐예요? 가져다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미세 악유세포고요. 마이크로글리아. 마이크로라는 건 작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리집 형성.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나중에 퀴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CNS에서 마리집 형성을 하는 희소악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PNS의 세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슈반셀입니다. 슈반셀이 똑같이 마리집을 형성한다. 대신 이름이 다른 겁니다. 자, 말초신경계에는 또 스텔라이트 셀이라는 게 있어요. 위성세포라고 하는데요. 스텔라이트 셀은 세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뇌실막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CNS에.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3번이라고 써 있는데 안에 있죠. 그래서 뇌실막 세포가 내강을 형성을 하면서 안쪽을 형성하고 벽을 형성을 하면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에스트로사이트 별 악요세포는 BBB라고 하는 혈관 안에서 뇌혈관으로 들어가는 나쁜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고요. 칼륨 이온을 흡수하거나 뭐 재생과 성진을 촉진하거나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합니다. 뉴런을 지지해주는 골격 역할을 하는 걸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토, 세포, 스켈레톤, 골격.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사이트입니다. 신경교세포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요즘에 최근에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신경교세포 역시 뉴런과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자, 이제 쌍으로 되어 있는 어떤 말들을 하나씩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시냅스와 정션입니다. 자, 시냅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서 거기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뉴런은 두 가지랑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뉴런은 뉴런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션은 무엇인가? 정션은 뉴런과 뉴런이 아닌 것과의 만남이에요. 대표적인 건 뭘까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뉴로머스큘라 정션이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신경과 근육, 뉴로 신경, 머스큘라 근육,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접합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뉴로머스큘라 정션. 네, 그래서 뉴로머스큘라 정션.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실 같은 게 하나 쭉 가죠. 이렇게 긴 무늬처럼 되어 있는 이 무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네, 그렇습니다. 이 부위는 근육 세포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가지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뉴런입니다. 이 뉴런이 이 세포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 부위가 바로 뉴로머스큘라 정션이에요. 이 정션에서 신호가 넘어갈 때 근육에 수축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뉴런과 뉴런이 만나면 시냅스, 뉴런과 뉴런이 아닌 것이 만나면 정션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뇌를 잘라서 보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부분. 자,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뇌는 어떻게 자른 걸까요? 무슨 섹션일까요? 이렇게 자르는 섹션은 세지탈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세지탈 섹션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잘랐을까요? 코로나 섹션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잘랐을까요? 이렇게 자른 것은 호리젠탈 섹션이라고 해요. 자, 이 뇌는 어떤 섹션일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섹션이에요. 앞과 뒤를 자른 건데요. 자, 한번 자세히 보면 바깥쪽은 좀 짙은 색깔을 띠고 있고요. 안에는 밝은 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왜 뇌는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둘까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뉴런을 다시 한번 보면요. 뉴런은 덴드라이트와 소마와 엑손과 엑손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엑손은 마리집이라는 걸로 쌓여져 있어요. 시스라는 걸로 쌓여져 있는데요. 이 쌓여져 있는 이 슈반셀에 해당되는 이 세포, 글리아셀에 해당되는 이 것들이 색깔이 밝습니다. 슈반셀이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CNS는 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밝은 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뇌를 잘랐을 때 밝은 부분이 나온다는 건 전부 엑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밝은 부분은 엑손이다.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두운 부분은 소마가 되겠습니다. 소마. 자, 그러면 소마와 엑손이 갖고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뇌에서 그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소마가 있는 부분은 아까 소마는 덴드라이트에서 받은 신호를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생각해서 엑손에게 신호를 줄지 말지 결정하고 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소마가 있고 어두운 부분에는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자른 부분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엑손이라는 곳이에요. 엑손이라면 신호를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가 밝은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해당되는 소마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어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갱글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할까? 뉴클레어스라고 하는 것은 CNS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 지금 뇌에 해당되는 어떤 복잡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 중에서 1번을 한번 봐주세요. 1번은 뭐라고 나와 있죠? 꼬리 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꼬리 핵. 꼬리 핵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코디어트 뉴클레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디어트 뉴클레어스. 끝에가 형태는 꼬리처럼 생겼는데 역할은 핵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잘랐을 때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나중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둡습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뉴런에 덴드라이트, 소마, 액선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어두우면 뭐가 있는 곳이다? 밝으면 뭐가 있는 곳이다? 어두우면 그렇죠. 소마가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여기 코디어트 뉴클레어스는 생각할 때 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부학적으로는 뉴클레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 기능적으로 볼 때는 센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중추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가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센터에 대한 개념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제가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달릴 때는 숨을 이렇게 쉬지만 평상시 때는 이렇게 숨을 쉬지만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더 빠르게 쉬어야 되죠. 그것은 뇌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호흡을 더 많이 하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뭘 조절하는 곳입니까?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호흡을 조절한다 해서 respiratory center라는 말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호흡 중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respiratory center라는 말은 뭐가 모여 있다? 이제 좀 맞추셔야 되는데요. 뭡니까? 엑손입니까? 소마입니까? 그렇죠. 소마가 모였다. 소마가 모이는 곳, 해부학적으로는 뉴클레어스라고 하고 역할로는 센터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가서 PNS로 있을 때는 갱글리온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갱글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마디가 지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디. 이렇게 가다가 마디가 지어 있다는 말인데요. 마디를 형성했던 이유는 소마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경에서 불뚝 튀어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척수에 신호가 들어가게 하는 그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척수의 뒷부리의 신경철이 바로 대표적인 갱글리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림이 바로 척수의 단면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들어가는 신경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가는 신경입니다. 들어가는 신경과 나가는 신경에 보면 세포체가 들어가는 신경은 감각신경이다 보니 슈도 유니폴라예요. 가운데 세포체가 있는 거죠. 가운데가 세포체가 있다 보니까 그곳이 모여 있어서 어떻게 보입니까? 볼록하게 보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마디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갱글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모토 너브가 있는 빨간색에 있는 부분은 세포체가 스파이널 코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갱글리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리는 갱글리온이 없고 뒷부리는 갱글리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밑에 보면 폐가 있고 옆에 이 가슴에 있는 근육하고 연결된 거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흡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조절해야 되냐면 호흡근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호흡 중추, 레스피레이토리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브레인스템, 뇌줄기에 또 세레벨룸의 소뇌에 베이지알 갱글리아의 각 부분에는 많은 뉴클레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 뉴클레어스, 베스티블라 뉴클레어스, 그 다음에 크레니얼 러브들의 각
각종 뉴클레어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의 안에도 심부핵, 덴테이트 뉴클레어스, 엠볼리품 뉴클레어스. 여러분들 오늘 이 뉴클레어스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것들은 모두 다 뭐다? 뉴클레어스다. 뉴클레어스는 뉴런의 소마가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널브라는 말이 있고 트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널브라는 말은 PNS 용어고요. 트랙이라는 말은 CNS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이 마비됐어, 신경이야, 뭐 무슨 신경 이럴 때는 널브라는 뜻인데요. 전부 다 뇌에서 나와 있는 것을 널브라고 하고요. 뇌 안에서는 신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수천억 개의 뉴런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신경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 정보가 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트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똑같이 널브나 트랙이나 뉴런을 뜻하는 거고요. 그 뉴런 중에서 일반적으로 엑손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교세포, 많은 신경교세포가 있었습니다. 그 신경교세포들을 있었습니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것도 있었고요. 에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이들이 하는 역할은 대략 4가지 정도 더 많지만 있었습니다. 지지해주는 역할, 감싸서 절연해주는 역할,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 세포를 파괴하고 제거하는, 리무브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시냅스하고 정션이 있었습니다.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곳이었고요. 정션은 그렇습니다. 뉴런과 뉴런이 아닌 곳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자, 센터라는 말이 있었고요. 패스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센터라는 말은 세포체가 모여있는 곳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이라고 했고요. 패스웨이라는 것은 엑손이 모여있는 곳이고 밝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뉴클레우스라는 소마가 모여있는 곳은 CNS 용어였고요. 갱글리온은 PNS 용어. 엑손이 있는 곳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PNS에서는 nerve, CNS에서는 트랙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